어떤 고객님이 오셨는데 엄청 잘 차려입으신 아빠뻘 고객님이셨어요. 근데 뭔가 잘못됐다, 이 고객님 받으면 안 됐다, 입에 담지 못한 말들도 엄청 하셨고 오디션이었고도 계속 물어보고 그런 거 있죠. 필요도 없는 가위 여기다 꺼내놓고 무슨 일 생길까봐 이렇게 저도 방어를 해야 되니까요. 그냥 바로 112 누르면서 뛰쳐나와달라고 저 도와달라고.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지금 얼굴 빨개졌어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미용사 뭐라고 해야 되지? 못하겠어. 고객님 연기하고 보내주세요. 저 연기학을 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 원장님 오늘 지도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부담 헤어 원장 오담희입니다. 저희 1인 샵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도해주고 계신 거군요? 네. 저 지금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29살 1인 미용실 운영하고 있는 오다미입니다. 자세가 이러니까 더 웃겨요. 지금 지압하고 있는데. 근데 평일 낮인데도 이렇게 손님이 있네요. 여기 주변에 살고 계시는 고객님들도 많이 오시고 네. 거의 예약되다 보니까 평일에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1인 미용실 하시니까 직원이 없잖아요. 네네. 바쁘실 것 같은데 인터뷰 가능하세요? 그럼요. 오늘만큼은. 네. 네이버 리뷰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네. 잘 써주셔가지고 네. 고객님들 모두가 비법이 있을까요? 최대한 고객님들을 대할 때 좀 진심 되게 해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느껴지는 거니까 처음부터 제가 끝까지 제가 해드리는 거잖아요. 네. 고객님들 그걸 알고 알아봐 주시고 잘 써주시는 게 아닐까. 지금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오세요? 5월 이후로부터는 그리고 800 이상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고 매출은 얼마예요? 최고 매출 말씀드려야 되나? 그 800에서 1000 사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오픈한 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작년 12월 6일에 오픈해서 이제 곧 1년 뒤가요. 1년 만에 매출을 1000만 원 정도 찍었으면 되게 빨리 자리를 잡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 비법도 역시 진심인가요? 네. 진짜. 왜냐면 제가 광고를 따로 안 해가지고. 그럼 저 신고 싶은 데 있으실까요? 감이 없어요. 감사할게요. 광고도 안 했는데 매출을 1000만 원 찍으신 거예요? 그 정도는 네. 할 수 있어가지고. 이 동네, 이 아파트, 이 골목에 이 미용실이 될까? 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친절하게 마무리까지 너무 잘 해주는 거예요. 강남에서만 한 35, 6년 살고 있는데 최고 미용실도 다 다녀보고 했는데 내가 여기 왜 오겠어요? 편하니까 오거든요. 편하고 좋으면 가는 게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미용실에 내리던데 비오에서 그런 느낌 때문에 손님들이 저처럼 똑같은 느낌으로 오지 않나. 아니 친척분 아니세요? 네? 친척분 아니세요? 이렇게 칭찬을 갑자기. 네.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곡동에 연기학원과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학원 이름은 유스타 연기학원이고요. 허니비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대표님은 근데 어떻게 하시다가 연예기획사랑 연기학원을 차리게 되신 거예요? 저희 아들 꼬맹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때부터 주니어 모델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꿈을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혜택 같은 거 주고 싶어서 모델, 연기 이런 무료로 가르쳐주는 아이들도 현재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는 아이들한테 지망생들한테는 학원비도 받고 있고요. 사실은 오늘은 고객님이랑 11시에 만나 뵙기로 했었는데 제가 오늘 너무 늦잠을 잔 거예요. 저 너무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바로 전화를 드려서 예약을 이 시간대로 잡았는데 일어나니까 몇 시였어요? 10시 한 11분? 정확히 기억해요. 너무 놀랐어 진짜. 어젯밤에 잠을 네. 잘 못 주무셨나봐요. 늦게 자기도 했었고 일이 늦게 끝났거든요. 아. 6시부터 진동 알람이 위층인지 아래층 옆집인지 이렇게 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1시간을 못 자고 다시 네. 잠들었더니 그렇게 늦잠을 자버렸네요. 이렇게 늦으신 적이 자주 있었나요? 아니요. 이런 시간은 처음이에요. 너무 놀랐어요. 저 진짜 소리 질렀어요. 인나자마자 깜짝 놀라서 전화 왔다. 고객님 막 이러면서 눈썹 다듬으셨어요?
뒤에는 진짜 괜찮아요. 근데 여기도 딱 그냥 뻥긋 살고 이렇게 머리 말릴 때만 이쪽 저쪽 기르려면은 조금 참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신 거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샴푸할 때 지압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편하고 좋아요. 이게 무슨 채널이라고 하셨죠? 2030 도전입니다. 난 이런 채널이 있는 것도 몰랐고 2030 친구들이 직업군 때문에 고민하고 진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창업하는 거 굉장히 좋게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도전 꼭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030 도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역시 대표님들은 현금을 들고 다니시네요. 감사합니다. 이 고객님은 제 10년지기 친구예요. 여기를 자주 오시는 거예요? 담임 원장님한테만 머리를 항상 해요. 대학 동기인데 인턴 시절부터 머리 모델이 됐었거든요. 정말 실력이 좋고 성실한 친구예요. 제 머리를 마음 놓고 맡길 수가 있어서 항상 와서 그냥 너 해주고 싶은 대로 해. 메이크업 일을 하고 있는데 네. 프리랜서다 보니까 남는 시간에 와서 지금 머리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럽니다. 앞에다 그럽니다. 뭐 적어놓으신 거예요? 모자 쓸 거지? 화장을 하다 말아서 모자를 쓰고 왔거든요. 근데 머리 기껏 다 했는데 모자 쓰면 아까운 거 아닌가요? 너무 아깝죠? 너무 아까운데 그래도 산뜻하게 모자를 쓸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머리 고마워. 와줘서 고마워. 파이팅! 네. 네. 예쁘게 담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이제 손님들 다 나가셨네요. 네,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손님 나가시면 어떤 정리하세요? 이렇게 네. 선 정리도 해야 하고 바닥 정리도 해야 되고요. 빨래 개는 것도 하고. 1인 미용실 하시니까 네. 손님이 간 후에 더 바쁘네요. 네, 쉬진 못해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미리미리 그래서 하는 편이긴 해요. 고객님들 시술하실 때 중간중간. 근데 광고도 안 했는데 1년 만에 매출을 1,000만 원 가까이 찍으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그 비법이 진짜 뭐예요?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가족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그리고 회사 고객님이 오시면은 친구들 소개로도 많이 매출 창출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긴 하네요. 뭐가 만족스러웠으니까 소개를 해주신 거 아니에요? 1대1이라는 게 정말 메리트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조용한 공간에서 시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원장한테 받을 수 있다는, 그리고 제 지압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따가 받아보시겠어요? 악력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네, 완전 복 받았죠. 저 지금 할 일 해야 되니까요. 네네. 잠시만요. 여기는 창고인데요. 여긴 지지한 게 많은데 건조기라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작은 미니 건조기가 있네요. 네, 1대1이다 보니까 큰 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창업하실 때 이 정도도 충분하지 않을까. 부지런하다면. 근데 저건 냉장고인가요? 네, 냉장고예요. 근데 1인 미용실에 저렇게 큰 냉장고가 제 스승님이 네. 싸게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저 오픈한다고 네. 냉장고 필요하다고 하니까 때마침 있다고 하면서 싸게 살래 이래서, 그리고 정수기도 주셨거든요. 같이. 전 스승님이 한 분이신데 그분 아니었으면 진짜 미용 못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샵 차릴 수 있게 된 건 진짜 원장님이 크다고. 원장님이 어떤 면에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냥 기술. 기술을? 네, 기술. 학원을 다니신 건가요? 학원은 이제 자격증 따야 되니까 네. 학생 때 자격증을 따고요. 그 다음에 미용실을 들어가게 되죠. 취업을 해서. 현장에서 배우는 게 엄청 더 크거든요. 미용을 언제부터 배우시게 된 거예요? 20살 때부터 대학교를 미용 쪽으로 나오게 되면서 23살부터 본격적으로 원장님을 만나고 배우게 된 것 같아요. 23살부터 지금까지 계속 미용만 하신 거예요? 그죠. 20살 때부터 쭉 미용을 한 거죠. 창업하신 지는 1년 다 돼가죠. 왜 창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 브랜드 샵에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저랑은. 어떤 면에서 안 맞았어요? 저도 이제 욕심이 많다 보니까 승진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옆에서 막 하니까. 그래서 승진 욕심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매출도 많이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쉬는 날 없이도 일하는 적도 진짜 많고, 밥도 못 먹으면서 일하는 것도 다 많이 사고,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1인 미용실 하면은 더 못 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내 걸 하잖아요. 만족도는 어떠세요? 만족도는 진짜 100% 중에 100%? 진짜. 힘들진 않으세요? 힘든 건 솔직히 힘든데 모든 일이 다 힘들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냥 그래 다 힘들지 약간 이렇게 넘기는 것 같아요. 좀 긍정적이게 일부러. 이 미용하면서 참 제 마음대로 딱딱딱 되는 날들이 별로 없어서 오늘도 망했다. 망했다. 네.
강남에서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왜 여기서 창업을 하신 거예요? 원래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제가 고향이 전주예요. 네. 그래서 전주 내려가서 샵을 차리려고 했는데 다 구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최선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서울을 찾아봤던 것 같아요. 운 좋게 좀 이렇게 큰 매장을 제가 찾아볼 수 있게 돼가지고 제가 하려고 하는 상황이랑도 딱 맞을 것 같아서 너무 붐비는 건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셔도 아시겠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고객님들을 해줄 수 있는 장소가 될 것 같고 저도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강남이지만 네. 여기가 주택가여서 사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많이 안 지나다니거든요. 네네. 근데 광고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저도 조금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 주변에 회사가 엄청 많고요. 네. 혼자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오고 가고 하시면서 한 번만 봐도 미용실 생겼다라는 거 아시고 잘 찾아와 주신 것 같아요. 여기 보증금은 얼마예요? 보증금 관리비 포함해서 170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월세 말고 보증금. 아, 보증금 2,000이요. 2,000이요. 2,000. 창업 비용은 얼마 드셨어요? 보증금 빼면 3, 4천 정도 된 것 같아요. 되게 작은 비용으로 창업하셨네요. 그죠. 1,50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는 건 인테리어였던 것 같아요. 저 1,000만 원밖에 안 들었거든요. 아, 이 인테리어가요? 네네. 오. 근데 이제 이런 가구라든지 이런 건 제가 다 별개로 산 거고 샴푸대, 샴푸실 이런 거는 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인테리어 업자를 구하실 때 정말 진짜 3군데에서 5군데 정도는 진짜 알아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후회하고 있거든요. 아, 어떤 면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나중 돼서야 좀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선과 콘센트 제가 원래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빼먹으셨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죠. 저를 호구로 보지 않으셨나. 호구로 책 잡히지 않으려면 진짜 그때그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말을 해야 할 것 같고요. 4-5군데는 알아봐라. 저는 한두 군데 알아보고 그냥 싸니까 바로 한 거였거든요. 네. 별로예요. 네. 별로입니다. 창업하실 때 다른 팁 같은 거 있나요? 일단 자기가 어떤 연령층을 하고 싶은지 상권도 분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주변에 미용실이 몇 개가 있는지 얼마나 가까운 데 위치하고 있는지 서치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분석하셨어요? 그럼요. 엄청 했죠. 오. 그렇게 하고 여러 군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자리가. 거기에서 월세가 제일 싼 곳. 왜냐면 고정 지출이다 보니까 네. 그 고정 지출을 최대한 아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아까부터 네. 자꾸 저거 신경 쓰였는데 어떤 거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아치마예요. 이거 강렬하죠? 저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 저 파트너 때 제 원장님이 사주신 거, 선물해주신 거거든요. 네. 멋지죠? 진짜 웃겨. 이거 원장님이 사주신 거예요. 되게 강렬하네요, 진짜. 강렬하죠? 너무 웃겨. 이거 입고 할까봐 갑자기 힘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도 저 무시 못할 것 같은데요. 손님 안 계실 때는 보통 무슨 일을 하시나요? 일단 그날 오신 고객님들 시술을 하셨으면 시술 정리도 하고요. 하루하루 일지를 쓰거든요. 네. 제 방 고객님 몇 명이 오셨는지, 신규는 얼마나 오셨는지 이런 거 정리도 하고 예약건이 잡힌 게 있으면 그거 확인하고 잡기도 하거든요. 지금처럼 예약이 잡히면 잡힌 날짜를 보고 이렇게 막아놔요. 이 고객님이 예약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이 뒷시간대를 30분을 막아놔요. 그렇게 해야 제가 거의 1대1로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이 예약하시면 그 뒤에 타임을 예약 금지를 건다는 거죠? 네네. 여유 있게 하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좋아하실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예약 많이 받아가지고 빨리빨리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매출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약간 매출이 지금 제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제가 그전에 일했을 공간이 정말 많이 바빴어요.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몸도 너무 망가지고 이렇게 일하면 안 되겠다. 내가 진짜 길게 가려면 내 몸부터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크게 바쁘게 일하고 싶지 않고. 아이고 조심. 아이고 고객님 나가다가 간식 먹으라고. 너무 감사해요. 조심. 선물을 또 보내주셨네요. 이게 바로 고객님의 사랑 아닐까요?
오픈하고 제가 긴장이 풀렸는지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좀 힘들었을 때 엄청 좋은 명령력제도 주시고 이게 무심하게 툭툭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 처음에 미용사가 된다고 했을 때 부모님 반응은 어땠어요? 좋아하셨어요. 원래는 유치원 교사를 하고 싶었는데 네. 어머니께서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너가 장시간 볼 수 있겠냐 네. 비유를 해주시니까 바로 와닿아서 나 못하겠다. 난 그럼 미용을 하겠다 이러고 미용을 하게 됐죠. 창업하신다고 할 때는 어땠어요? 아무래도 그때 코로나가 심했었어서 조금 더 다른 데서 일을 해보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심정으로는 그게 너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누구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코로나가 심할 때 왜 하필 창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거의 끝물이기도 했고 가장 큰 거는 제 걸 하고 싶다라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손님들 중에서 대시한 사람들은 없었나요? 있죠.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직업상으로. 여기 오픈하고도 있었어요? 네, 몇 분 계셨어요. 진짜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결혼 생각 있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하거나 남자친구 얘기를 꺼낸다거나 그렇게 약간 선을 지키는 네. 것 같아요. 혹시 재밌었던 에피소드들 있어요? 어떤 고객님이 오셨는데 엄청 잘 차려입으신 아빠뻘 고객님이셨어요. 네. 근데 커트를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염색도 가능하냐고 여쭤보시는데 근데 뭔가 잘못됐다. 이 고객님 받으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말도 되게 어눌하셨고 어눌한 걸 떠나서 좀 이상한 기운이 드는 고객님 있잖아요. 네.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 고객님이 갑자기 제 기운 때문에 제 기운을 느끼고 네. 이쪽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더 충격 먹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 여기 3층에 바로 관리인분 계시거든요. 네. 그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도움을 받고 네. 그렇게 했죠. 입에 담지 못한 말도 엄청 하셨고 신적인 발언도 막 하시고 어디 사냐고도 계속 물어보고 그런 거 있죠. 제가 그때 이후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좀 있거나 그렇게 되면 그냥 문을 잠가놔요. 낮이어도. 네. 이게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100% 만족을 한다고 했지만 단점은 조금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CCTV 3개나 있어요. 시술하면서 CCTV 잘 보고 있지? 나 잘 찍고 있지?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필요도 없는 가위 여기다 꺼내놓고 혹시나 무슨 일 생길까봐 이렇게 저도 방어를 해야 되니까요. 호신용으로. 네. 다른 고객님들이 이 주변에 사시는 고객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살려주세요 누가 소리 지르면 창문 보지 말고 그냥 바로 111 누르면서 뛰쳐나와달라고 저 도와달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거든요. 다 오케이 해주셨어요. 진짜 창문 내다보시면 안 돼요. 그냥 뛰쳐나와 주셔야 돼요. 이랬죠. 이게 1인 미용실 창업하시면서 네. 매출도 잘 나오고 성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의 꿈은 뭐예요? 그냥 좀 더 길게 고객님들을 오래 만나고 싶고요. 그냥 지치지 않고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제 샵을 조금 늘려나가보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2030 세대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나요? 제가 항상 후배들한테도 그렇고 많이 저 스스로도 되뇌이는 말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도 그냥 하루 자면 내일이 오는 것처럼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한 일에 조금 몰두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또한 네. 지나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